국민의힘이 돈봉투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정우택 후보에 대한 공천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오늘 추가 발표된 경선 결과 박형수, 박성훈, 이창근 후보는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과거 막말 논란이 확산되며 당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범야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선 시민사회 추천목 후보들을 놓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이 부산과 경남 격전지인 낙동강 벨트를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전과 세종, 청주 등 충청 지역에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여야가 공천을 확정지은 예비 후보들의 막말 논란을 어떻게 극복할지 살펴보고 존재감을 키우는 조국 혁신당에 대한 여당의 본격적인 대응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예측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여야의 공천이 마무리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이 5선 정우택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낙동강 벨트로 불리는 부산과 김해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당 소식 이소희 기자입니다.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충북 청주 상당의 정우택 의원 공천이 취소됐습니다. 공관위는 돈봉투 의혹에 대해 수사 절차에서 확인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당의 도덕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우택 후보에 대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힘이 강조해온 국민의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하게 됐습니다. 정의원 지역구인 청주 상당에는 청주 청원 경선에서 떨어진 서승우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 비서관이 전략 공천될 방침입니다. 공관위는 6개 지역의 경선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부산 북구을의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경기 하남시을의 이창근 전 하남시 당협위원장이, 경북 의성 울진의 박형수 의원이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포천 가평과 대전 중부, 경북 구미을 3개 지역은 내일부터 이틀간 결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이번 주 내내 격전지를 방문하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부산 북구와 사하구, 경남 김해를 찾았습니다. 오늘 방문지는 낙동강 벨트 중에서도 험지로 꼽히는 곳으로 중진의 서병수 조혜진 의원이 지역구 재배치로 차출된 곳입니다. 오전부터 구포시장과 괴정 골목시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시민과 가까이 만난 한 위원장은 지역구 후보자들과 함께 부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저희는 부산을 책임집니다. 저희는 부산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희는 부산에서 새로운 정치를 출발할 겁니다.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한 위원장은 부산과의 옛 인연을 강조하면서 시장 민심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시장에 계시는 상인분들, 그리고 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러 오시는 우리 시민분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게 우리 정치의 목표입니다. 한 위원장은 내일 광주와 순천을 방문합니다. 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도태우 후보의 공천 유지가 결정된 상황에서 한 위원장의 방문이 호남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목발 경품 발언을 한 정봉주 후보를 두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선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식을 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목발경품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이 된 정봉주 후보. 당사자에게 사과했다고 밝혔었는데 그런 적 없다는 보도가 나와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 후보는 당시 자신을 비판한 의원에게만 전화로 사과했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 후보의 윤리감찰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말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오늘 오전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리감찰을 지시했다고 했지만 이 대표 측은 부인했습니다. 이번에 즉각적으로 대표 지시로 지금 윤리감찰단을 조사를 착수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금년간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리감찰까지 할 그런 사안들은 아니어서 윤리감찰은 저희가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오보라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해 드립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잇따르자 민주당은 모든 후보에게 공문을 보내 거듭 경고했습니다. 후보자와 선거운동 관계자는 부적절한 언행, 사회적 물의를 빚는 행동으로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공천 취소를 포함한 비상징계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추천을 놓고 내부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비례대표 컷오프 통보를 받은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두고 국민후보 추천심사위원회 측에서 이를 철회하라고 나선 겁니다. 심사위가 추천한 전지혜, 정영희 후보가 종북 논란으로 사퇴하면서 이주희, 서미화 후보를 다시 추천했는데 임 전 소장을 또 컷오프하자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심사위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결정하겠다고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국회방송 천지원입니다. 배진교 녹색정의당 의원이 윤 정부 심판을 위한 선거 연합을 이루지 못했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조국 혁신당이 넓은 의미에서 범민주 진영의 일원이라며 민주당과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제3지대 소식 한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진교 녹색정의당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배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제1과제는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며 이를 위해 야권 단결과 선거연합을 이루려 노력했지만 끝내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대로 3자 구도 선거가 치러진다면 윤석열 정부 심판과 야권 승리는 어려워질 것이 뻔하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새로운미래 이미영 전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울산 남구갑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의장은 민주주의 위기를 더는 보고 있을 수 없고 타락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에서 출마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 대표는 민주당과 손잡고 연대해 나갈 것이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갈라치게 하려는 움직임에 속아 넘어가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운 한동훈 특검법이 정치 보복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한 비대위원장이 검사 시절 내세웠던 고호를 그대로 본인에게도 적용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사무총장에서 이제 방탄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실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누구를 방탄하고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 리스크와 관련해선 하급심 판결의 사실 판단 그리고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서 대법원에 상고했다며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네, 이슈픽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 어젯밤 전해진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공천 배제 등 흔들리는 민주당과 진보 진영 간의 비례연합정당 이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진보 진영의 맏형을 자처했던 민주당이지만 임태훈 소장까지 시민사회에서 추천한 4명 중에 3명을 거부한 셈이 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어제 밤늦게까지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도 이를 놓고 여러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고요? 네, 이 더불어민주연합이 이 비례대표 인선 문제를 놓고 지금 분열 조짐을 좀 보이고 있죠. 이 민주당 거부로 시민사회 목 4명의 이 비례대표 후보 중에 이 3명이 낙마하게 되면서 민주당과 이 시민사회 측의 갈등이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선거연
연대가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민사회 측은 오늘 오전에 이주희 변호사와 시각장애인인 이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다시 추천하면서 반미 논란이 있어서 사퇴했던 전지혜 또 정은희 후보의 자리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부터 임태훈 군 인권센터 전 소장의 컷오프 가능성이 언론에서 거론이 되더니 저녁에 배제가 결정이 되면서 갈등이 좀 재점화되는 꼴이 됐는데요. 이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징역형을 받은 것이 일반적인 유권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게 민주당의 판단인데 이 문제는 이를 시민사회 측과 논의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면서 오늘 오전 11시부터 시민사회 측은 긴급회의에 들어가서 이 컷오프를 철회하라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또 재추천한 이주희 변호사의 경우 이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출신인데요. 이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단체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는 이력이 거론이 되면서 이 추가적인 논란 가능성도 현재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민주당이 준위성 정당을 구피끓이면서 연대를 내세웠지만 이 사전에 좀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드러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돌풍을 놓고 지민 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조국 혁신당은 지역구를 아예 내지 않고 비례만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제 저녁에도 친문계 핵심 중에 한 명인 전해철 의원이 컷오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명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이 조국 대표가 갈라치기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민 비조의 최근에 등장한 정치 키워드 중에 하나죠. 조국혁신당이 내세운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찍어라 이거의 줄임말인데 이게 민주당 일각에서도 화답이 나온다는 게 좀 주목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기 하남갑의 공천을 받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이 조국혁신당의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잘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치켜 세웠거든요. 특히 이 조국혁신당이 아예 1호 공약으로 내놓았던 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추미애 전 장관 한 위원장을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까지 겨냥해야 한다. 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조국 대표는 어제 한 라디오에서 이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 강령과 정책에서는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 연대와 함께 차별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거든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젯밤 이 친문계 핵심인 전해철 의원도 컷오프가 되는 등 이 비명계이자 친문계들이 대거 공천에서 낙마하면서 이 친문으로 불리우는 정통 민주당 지지층들이 조국 혁신당의 비례 지지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재명 대표 포함해서 민주당의 이 지도부는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 비례 위성정답 연합이 이 새 얼굴을 내세워서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어야 하는데 또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민주당 내에서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이 진보 진영의 맏형이라고 하고 또 본부라고 하지만 결국 총선에서 승리해야 하는 게 이 민주당의 지상 과제인데 이 비례연합정당을 놓고 시민사회 측과 꼬인 실타래를 푸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동시에 당내 단속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DMZ 지뢰 발언으로 논란이 된 정봉주 후보 역시 이 유선으로 사과를 했다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받은 적이 없다라고 밝히자 당이 확인 절차에 나서면서 이 공천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죠. 이 국민 눈높이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하긴 어느 총선 때마다 항상 그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의혹 제기가 되고 있는 게 하태경 의원을 꺾고 이혜훈 후보가 또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하태경 의원이 이의 신청을 한 상황이고 당에서는 이게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도 좀 잡음이 있죠. 이 이혜훈 의원 관련된 의혹 보도들을 좀 살펴서 정리해드리면 이혜훈 의원을 지지하는 모임으로 추정되는 이 단체 채팅방에서 경선에서 20대 몫이 마감이 됐으니까 30대나 40대라고 응답하면서 참여하면 경선에서 표를 찍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이를 속일 것을 권하는 메시지가 올라왔다. 이런 겁니다. 하태경 의원은 즉각 이를 당 공관위에 제기하면서 이의 신청을 한 상황이죠. 이 후보는 2차 경선에서 여성 가산 5%가 적용돼서 51%를 적용받기 전에 49%대였고요. 그래서 50%대를 받은 하의원을 간발의 차이로 꺾고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연령대를 속였다는 게 주요된 취지인데 연령별로 이 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가중치가 있는 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고민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논의 중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함을 밝혔고요.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이 장동혁 사무총장은 위반된다고 해서 당내 경선에서 모든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혜훈 후보가 이 직접 관여했다라는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 당 차원에서 쉽게 결정을 뒤집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을 둘러싼 야당들의 공세뿐 아니라 물가도 고심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과가 5,000원을 넘어서 6,000원이 됐고요. 그리고 배 하나가 10,000원이나 하면서 이게 민생이 어려운 것도 국민의힘에게는 악재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애호박을 하나 장을 보면서 샀는데 얼마입니까? 애호박 하나에 3,000원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3,500원 하던 게 조금 가격이 내려간 편이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과나 배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 신선 채소들의 물가가 급등한 것이 연일 주요 뉴스로 거론이 되고 있죠. 오죽하면 이 최근에 급등하는 코인을 빗대서 애호박을 코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애호박 코인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라고 하는데 그 애호박 사셨습니까? 3,000원 하는데. 네, 아기를 먹여야 돼서 샀습니다. 네. 근데 이처럼 이 물가 상승이 민생난으로 가중되는 것도 이 정권 심판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여당인 국민의힘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결국 이 정치의 본질은 어떻게 결국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이 문제에서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맞습니다. 이 정부는 사과와 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납품 단가 지원과 또 가격 할인 지원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최영 민주당 원내 부대변인은 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는 왜 대통령이 하고 있는 민생 토론에서 다루지 않냐라고 지적을 하는 등 이 민생 관련해서 민주당이 거듭 이 정부 책임론을 거듭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이 한국일보 등 주요 매체에서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 한동훈 원톱 체제의 파급력이 약해졌다. 이런 분석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에 있어서 중도 확장성과 효율성을 고려했다라고 하지만 이 한동훈 원톱 체제로는 정권 심판론을 돌파해 나가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국회 부의장까지 역임한 정우택 후보를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공천 취소한 것을 보면 이런 부분을 정치개혁의 의미로 적극적 타개를 해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거든요. 다만 이 수도권의 한 국민의힘 후보자가 최근 분위기를 물었더니 이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인데 최근 분위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고 또 한동훈 위원장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당내 상황에 대해서 후보들의 우려가 커지는 것도 사실이며 수도권과 또 경북 여기에 민심이 좀 다르다라고 좀 우려되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네, 이런 전체적인 상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선 공약 점검, 오늘은 민생 공약입니다.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데요. 어떤 공약들이 있는지 김지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보호하고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근로자의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겠다고 공약했고 24년째 5천만 원으로 묶여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내놨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 또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ISA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원스톱 대환 대출 시스템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역시 민생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했습니다. 가족 통신비 경감 대책을 내놨는데 미성년자와 65세 이상 가족 구성원이 지출한 통신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전히 가계 소비 지출의 주요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신비 경감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그런 민생 문제다 이렇게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기준과 한도를 상향한다는 계획입니다. 기본주택 100만 호 규모의 주거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고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선보상 방식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따져봐야 합니다. 먼저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여야 모두 감세 공약을 대거 쏟아내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 잠정치를 보면 지난 2023년 연간 국세 수입은 약 344조 원으로 전년 대비 52조 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내세운 재형저축 재도입과 ISA 비과세 혜택 확대, 또 민주당의 공약인 가계통신비 세액공제 신설과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는 정부 살림살이의 부담입니다.
여기에다 민주당의 전세 사기 선보상에 대해서는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여당이 추진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돈이 몰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당이 향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유권자들 역시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봐야겠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비공개로 전체 회의를 열고 의제 수구위단의 워크숍 최종 결과를 심의했습니다. 앞서 의제 수구위단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의무 가입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 등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제시한 의제별로 복수의 대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2박 3일간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의제 수구위단의 수구의 결과는 이달 모집이 완료되는 시민대표단 500명의 수구를 거쳐 확정될 예정으로 공론화위는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하는 수구위 토론회 전까지 심도 있는 학습과 미디어 활용으로 수구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례대표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직을 상실할 경우 다음 의석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 모 비례정당의 범죄 혐의로 재판 확정을 남긴 사람들이 서 있는데 계속 비례를 이어받겠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각각 2심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한 위원장은 이런 식의 정당 운영으로 비례대표제가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법 개정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청년 실업률이 6.5%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청년 일자리 정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브리핑을 통해서 지난해와 비교해 계속해서 취업자가 줄고 청년들은 구직을 단념하면서 실업자 100만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은 주거와 교통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1호 입법 공약으로 법정 연차 유급 휴가를 현행 15일에서 20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브리핑을 통해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가 15일은 2003년 개정 이후 늘어난 적이 없다며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시대 휴식을 통해 창의력을 높여야 한다며 유급 휴가가 늘어날수록 업무 집중도와 생산성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3월 14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첫 번째 정치랑은 폴리테이너의 활약입니다. 정치인과 연예인의 합성어인 폴리테이너의 활약이 눈에 띄는 요즘입니다. 총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들의 정치 참여가 잦아지면서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것은 물론 후원 회장을 맡아 선거 유세에 뛰어들거나 공천까지 노리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등장곡을 부르는 등 이 대표 캠프에서 활동한 바 있던 가수 리아가 최근 조국 혁신당에 입당해서 비례대표 출마를 알렸습니다. 오늘부터 조국 혁신당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고 새로운 희망으로 가슴이 벅찹니다. 조국 혁신당은 윤석열 검찰 정권을 반드시 조기 종식시키겠습니다. 무도한 정권에 대항하여 마침내 꼭 함께 승리합시다. 끝내 이기리라. 친명 유튜버로 활동해온 코미디언 서승만 씨는 후순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을 받으며 정치 전면에 나섰습니다. 갑자기 개그맨이 무슨 정치냐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드라마보다 비현실적이고 개그보다 더 웃긴 현실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두려움과 절박함을 느낍니다. 네, 그동안 최무룡, 강부자, 김을동 등 배우 출신 국회의원은 많았지만 희극인 출신은 1992년 14대 총선에서 당선된 고 이주일이 유일합니다.
32년 만에 개그맨 출신 후보가 국회의원의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또한 친노 인사로 유명했던 배우 문성근 씨는 조국 혁신당의 후원 회장을 맡으면서 야권 지원 사격에 나서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수위 높은 비판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배우 이원종 씨는 민주당 후보 후원을 비롯해서 적극 지지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원희룡 계양을 후보의 후원 회장을 맡고 있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천수 씨 활약이 눈에 띕니다. 최근 계양역에서 출근 인사를 하던 중에 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가 하면 드릴을 든 다른 남성에게 협박까지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격 황제 진종호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의 비례대표에 도전합니다. 사격 황제이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서 대한체육회 이사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제가 어떻게 세계 사격계 고트인 진종호 선수 옆에 이렇게 앉아 보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럼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려야 될 시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포츠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이 대한민국 모두가 그런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과 체육인 출신 정치인은 기성 정치인에 비해서 정파성이 얕고 비교적 배타적이지 않으며 유권자와의 거리감도 쉽게 좁힐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독 눈에 띄는 22대 총선에서의 폴리테이너들의 활약, 이들의 성과에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한동훈 특검법 대 조국 방지법입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12일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조국 혁신당의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비롯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그리고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에 관련한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가 난 사건을 굳이 특검까지 하겠다고 나선 점에 정치 보복이란 지적이 이어지자 조국 대표는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저는 이게 그 복수를 한다, 한풀이다 하는데 정치라는 게 무슨 개인의 복수고 개인의 한풀이겠습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검사 시절에 내세웠던 구호를 그대로 본인에게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지 않다면 내로남불인 거죠. 박정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범죄 혐의자인 조국 대표가 사법정의 실현을 감히 입에 올릴 수가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른바 조국 방지법을 발의했는데요. 주호영 의원은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로 의원직이 상실되는 형을 받고도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우 그 형이 확정되면 의석 승계가 이뤄지지 않게 하는 이른바 조국 황운하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로남불을 상징하는 정치인이 지지를 받고 국회의원이 되고 법사위나 교육위에 가서 앉아 계신다. 과연 뭘 의미할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부끄러운 일을 했어도 2심까지 유죄가 나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나라다. 도대체 원칙은 어디 있고 상식은 어디 있고 가장 결정적으로 양심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은 이처럼 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현행법은 비례대표 의원이 물러나면 소속 정당에서 순차적으로 그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비례대표에 출마할 경우 의석 승계 불가라는 페널티 조항을 신설한 겁니다. 조국 혁신당은 비례대표 투표는 정당에 대한 투표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크다면서 조국 혁신당 지지율 선전에 위기감을 느낀 국민의힘의 입법 쇼라면서 반발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 대 조국 방지법, 서로를 향한 심판로만 앞세우면서 정쟁이 불가피한 법안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22대 국회를 앞서 우려할 필요 없이 남은 한 달 남짓 동안 민생과 비전이 우선되는 선거전을 펼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락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 의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지금 뭐 한참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이 막말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 문제하고 자 조국 혁신당이 약진을 한다고 하니까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견제구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이 서울 중성동을 이해운 후보의 부정 경선 의혹에 대해서 추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제 이 후보 지지자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나이를 속여서 20대는 꽉 찼으니까 30, 40대라고 나이를 속여서 여론조사에 중복 참여하자 이런 이제 방법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하태경 의원이 이의 제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 후보 공천을 확정한 여당이 과연 이 공천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을지 아직 이의를 이제 제기한 상황이고 조사를 하겠다고 이제 방침을 밝힌 그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이제 진행 상황을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 뒤집을 가능성이 있을지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계속 회의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거냐 그랬더니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해요. 내일쯤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고요. 네. 하태경 의원 쪽에다가 뭐 혹시 그런 증거 같은 게 있으면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2건을 줬다고 그래요. 하태경 의원이 지금 기자들한테도 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중 투표를 한 증거다 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이제 물론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실은 이 나이를 좀 속여서 이렇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지시는 사실은 경선 캠프에서 많이 하는 좀 나쁜 표현을 쓰면 수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증거가 잡혀서 그런 거죠. 이게 여론조사 경선에서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연령대별 할당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저처럼 나이가 좀 든 사람도 이렇게 젊은 사람 목소리인 척해서 속이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거죠. 그냥 믿고서 그냥 그 조사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그것까지 다 확인하기에는 인적 물적으로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게 이해운 의원이 이긴 그 공천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증명을 하기가 아마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천을 결과를 뒤집고 다시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지금 이미 벌어진 상당수 이 공천도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의 제기를 하고 좀 다시 해야 되는 대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딱 떨어지는 증거가 잡히기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인지.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거 번복하기는 아마 그렇게 간단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하태경 의원이 1차에서 2차 경선으로 가는 상황에서 대역전이 이뤄졌고 본인은 이제 50점이 넘었고 이해운 후보는 49점대였고 불과 이제 0.7% 차이인데 여성 가점이 이제 더해지면서 이제 본인이 패배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조사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해운 후보가 여기 이제 개입했다는 이제 정황이 포착되지 않으면 이게 좀 뒤집을 정황이 포착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 경선 결과를 뒤집을 만한 그 충분한 영향이 있었느냐 이것도 또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런 일은 여론조사 경선을 유지하는 한 항상 제기되는 문제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 결과를 저는 하태경 의원의 문제 제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문제 제기는 다 옳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게 여론조사 경선의 맹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를 채택한 이상 자, 그 부분에 하나하나 그럼 전부 다 완벽하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이 경선 결과를 승복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현실론이 있어요. 그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뒤집었다. 그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걸 뒤집을 경우에 앞으로 또는 이미 이루어진 여러 가지 경선에 곳곳에서 또 구멍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건 여론조사 경선 자체의 취약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결정적인 이것 때문에 이 승패가 바뀌었다 하는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뒤집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원데이터 공개를 요구하는데 그걸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원데이터를 설령 공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걸 보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양당 모두 이 원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선이 끝나잖아요. 네. 바로 폐기해 버립니다. 그게 이제 저희 같은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 이거 뭔가 불투명하다 이런 거죠. 네. 그렇지만 또 정당들은 뭐 그 흔히 뭐 왜 우리 정치부 기자들이 왜 마사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의혹도 늘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경선을 하는 한 저는 뭐 현실적으로는 아마 불가피하게 좀 우리가 수긍하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마사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어떤 그 데이터나 뭐 그 조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 이제 투명성이 객관성이 이제 생명일 텐데 어쨌든 기존에도 그런 뭐 관례들이 있었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것도 좀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 후보가 또는 경선에 참여하는 뭐 3명이든 4명이든 후보들이 그런 그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이를테면 뭐 오차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네. 또 실제로 그 조사하는 사람들이 약간의 뭐 악의가 아니고 네. 착각에 의해서 뭐 잘못한다거나 이런 오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수하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라고 각서를 쓰고 경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서 인정을 해서 이걸 조사를 다시 하자. 이거 아마 좀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공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잡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5.18 폄훼 논란을 빚었던 도태우 예비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자 또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도 후보는 2차 사과를 이제 했지만 5.18 단체와 야권의 이제 비판이 거센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또 그 돈봉투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정우택 의원의 충북 청주 상당 공천이 결국 취소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천 논란에 대한 대응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거 몇 년 전의 일을 가지고서 이제 그 다 자료나 뭐 이런 걸 뒤져서 얘기를 한 거고 물론 정우택 의원의 경우에는 뭐 몇 년 전의 일은 아니지만 네. 이거는 이제 좀 그 막말 논란과 좀 다른 차원의 얘기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뭐 저는 충분히 지금 그 정우택 의원 공천 취소 같은 경우는 먼저는 CCTV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이제 녹취까지? 비서진에서 이제 회유를 한 녹취 파일까지 나오니까 이제 네. 아 이게 더 이상 버티기가 좀 어렵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공천 취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 도태우 후보나 또 한 사람 있어요. 대전 서갑의 뭐 조수연 후보라는 네. 그 후보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일제 시대 때의 뭐 그때 우리 국민들의 그 뭐 생활상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이제 또 문제를 일으켰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대개 몇 년 전 일이에요. 근데 그걸 사과하면 끝난 거냐 아니면 사과해도 계속 문제를 규명을 해야 되느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런 문제점은 사전에 공천을 하기 전에 걸러냈어야지. 그리고 지금 공천에서 제대로 못 걸러냈다 하면 정말 객관적인 기준 잣대로 저는 엄정하게 처리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거 이제 수년 전에 했던 이제 발언이 이제 와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과연 공천 취소까지 가야 되느냐? 뭐 민주당도 잠시 후 이제 정봉주 후보 발언 갖고 또 이야기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래서 내일 한동훈 위원장이 광주 간다고 해요.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좀 약간 걱정이 됩니다. 공천을 수도권 민심을 생각하면 취소하는 게 옳았을 것 같은데 왜 그냥 유지했는지 아무튼 수도권 민심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네. 그 서울 마포을에 출마한 함은경 후보가 이 도태우 후보가 좀 자진 사퇴를 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그 대구 경북 쪽하고 수도권하고 좀 분위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대구 경북 민심을 생각해서 아마 이거 공천 취소를 못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쪽 TK 쪽 생각하다가 수도권 민심에서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좀 절박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됩니다. 청주의 정우택 의원 공천 취소는 그거 굉장히 잘한 겁니다. 정당 안에 그런 식으로 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한다. 네. 이게 이제 입증이 된 거고요. 그 자리를 묘하게 그 옆 지역구죠. 청주 청원 경선에서 패한 서승우
전 그 대통령실 비서관한테 이제 우선 공천, 전략 공천을 줬어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공천 취소 결정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조국 황운하 방지법을 이제 발의했습니다. 유죄 판결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에 의석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게 바로 조국 혁신당의 이제 조국 대표 또 황운하 의원을 겨냥한 법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한동훈 위원장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하는 한동훈 특검법을 또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이제 밝힌 상황인데 이 두 가지 법안이 과연 좀 현실화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 총선이 끝난 뒤에 이제 다음 국회가 임기를 시작하면 이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선거전에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는 저는 그냥 뭐 만약에 조국 혁신당이 그 뭐 10석 이상 확보를 해서 뭐 이렇게 한다면 먼저 이니셔티브를 취해서 뭐 민주당 도움을 받아서 한동훈 특검법 뭐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에 그 동조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특검을 할 만한 사유가 안 돼요. 거기에 뭐 딸 뭐 무슨 논문 대필 뭐 어쩌고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입시에 쓰이지도 않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뭐 비례대표 승계 못하도록 한다 뭐 이런 것도 저는 그냥 다분히 정치 공세성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비례대표 승계라는 것이 다 유죄 판결뿐만 아니고 그걸 포함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을 때 승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유죄 판결 얘기도 다 원래 포함된 게 입법 취지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선거를 앞두고 이런저런 서로 상대를 견제하기 위한 거는 그야말로 정치 공세의 영역이지 만약에 그 5월 30일에 다음 국회 임기가 시작하면 그때는 또 아마 새로운 차원의 여러 가지의 그 여야 간의 관계가 설정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 내용을 조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약간 이상해요. 이게 비례대표 선거라는 거 그 정당에 투표를 하는 건데 당사자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 사람은 잘못했으니까 책임을 지는 건데 그 다음 순위자는 왜 의원직을 못 받는 거죠? 그 뭘 잘못했다고 그분은 의원이 안 됩니까? 잘못된 거고요. 이 투표 자체가 정당 투표인 겁니다. 그래서 그건 승계하는 게 맞아요. 또 우리 대법원 우리 헌법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죠. 형사 피고인이 유죄 판결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말이 안 되고요. 또 이게 또 지역구는 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1심, 2심에서 당선 무효형 받았는데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는다. 그럼 그 지역구는 뭐 선거를 안 해야 되나요? 이 법리상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뭐 비중을 안 두셔도 될 것 같고요. 조국 혁신당에서 이제 한동훈 특검법 하겠다는 것도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 또 한동훈 위원장하고 가장 세게 싸울 수 있는 정당이 이제 우리 정당이다. 이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총선용으로 내놓은 뭐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민의힘 이제 그 공천 상황에 대한 두 분의 이제 논평을 들어봤는데요. 민주당 상황을 좀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친문 좌장으로 일컬어졌던 그 전해철 의원이 친명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에게 이제 패배해서 경선에서 이제 탈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 변호에 나섰던 5명이 대장동 변호인단 5명의 공천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공천 결과 어제 상황 포함해서 최근 뭐 지금까지 진행된 공천 결과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사당화를 의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보다 더 중요한 게 객관적으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그 김혜영 전 의원 옛날에 그 조금 박해 했을 때 그 해에 해당하는
부산의 민주당 국회의원에 당내에 이제 뭐 바른 소리 그렇습니다. 쓴소리 하던 4명. 예, 그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분이 이것으로서 이제 그 이재명 사당화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하고 좀 가까운 사람들이 약간 좀 당황하는 기류도 일으킵니다. 물론 뭐 그런 의도가 좀 있긴 했는데 이게 그 친 이재명 성향의 어떤 권리당원들하고 열성 지지층이 일종의 그 팬덤 현상이죠. 아주 그 결집을 해서 친명 인사들한테 다 이렇게 몰아주는 바람에 뭐 할 말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뭐 이른바 뭐 친명 횡재 비명 행사. 그러니까 아니라고 반박하기가 어렵게 되는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당이 그래서 공천을 할 때 마지막에는 정무적 판단을 해서 좀 이렇게 잘 조정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 공천은 좀 실패한 측면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서울 강북을 공천을 이제 그 확정한 정봉주 후보 이제 과거 막말 논란이 이제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공식 조사에 이제 착수한 상황입니다. 정 후보에게 이제 패한 박용진 의원은 경선 결과에 불복해서 재심을 신청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강북을 공천 결과 정봉주 의원 그 전 의원에 대해서 이제 자체 당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강북을 공천 결과에도 변화까지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의 과거 막말 사례들이 이제 오늘 아침에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고요. 아마 내일 아침 되면 또 보도가 됐고 계속해서 이제 그게 나올 거예요. 근데 본인이 공천을 받자마자 사실은 지금 그 과거 본인 SNS 동영상 같은 거 다 삭제했어요. 왜 삭제했을까? 물론 저희도 그 동영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마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의 막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가장 잘 아니까 삭제하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보고요. 그렇다면 당에서 공식 조사에 착수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당에서도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이게 다 피해자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막말의 피해자들이 아마 이 당사자들이 하나 둘씩 내놓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정봉주 전 의원은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고 더 나오기 전에 아마 민주당에서 정무적 판단을 저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도 지금 아까 국민의힘의 도태우 후보라든가 아니면 대전 서갑의 뭐 조수현 후보의 과거 막말 사례 같은 걸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정봉주 전 의원이 막말은 감추면서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은 명분이 안 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곧 이재명 대표가 그야말로 정무적 결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도 어제 오늘 뭐 발언을 보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제는 많이 달라졌죠. 뭐 과거 발언이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오늘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뭐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그런 뭐 잣대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공천 결과가 만약에 이제 바뀌게 되면, 그러니까 공천이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취소가 된다면 차점자인 박용진 의원이 후보가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이 좀 골치가 아픈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정봉주 전 의원 공천 취소하는 게 좋겠다는 쪽이 좀 더 많은데 그러면 박용진 의원을 줘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지역처럼 제3의 후보를 전략 공천을 해야 되느냐 이걸 갖고 약간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당규상 정해져 있는 게 그런 건 아닙니다. 뭐 둘 다 가능한데요. 아마 짐작컨대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이른바 친이재명 이쪽에서는 또 어쨌든 박용진 의원이 경선에서 졌는데 이제 그쪽 논리로 하면 또 심판을 받은 건데 그 사람을 또 살려주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차라리 제3의 후보를 보내는 게 맞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이 좀 매듭이 지어져야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조직의 원리로 보면요. 그 차점자를 올리면 안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만약에 차점자를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선이 끝나도 이게 경선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그 경선에서 승리한 사람의 그 이런저런 그 어떤 결격 사유를 찾아내기 위해서 차점자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규백 위원장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되면 제3의 후보를 찾는 것이 가장 그 좋은 방법이다. 이건 조직의 원리상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요, 이런 정치적인 이런 내부 민주당 내부 정무적인 판단의 고민의 지점인데.
또 전략 공천을 한 사람이 누가 봐도 친 이재명 인사다. 이제 이게 이제 밖에 어떻게 비칠까?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표 친한 사람들이 공천을 너무 많이 받았다. 박용진 의원을 공천을 안 준 건 너무했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그 대안으로 또 이른바 친명 인사를 할 경우에 또 무슨 또 비판을 받게 되는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태도 또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야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연합의 시민사회목 비례 후보에 추천이 됐다가 병역 기피로 컷오프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컷오프가 됐는데요. 앞서 시민사회는 이미 병역 거부로 처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컷오프 결정 철회를 요구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시민사회가 이제 4명을 추천했는데 3명이 컷오프 됐기 때문에 이 연합을 시민사회는 거둬들일 가능성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갈등이 이제 봉합될 수 있을지 마지막 이 이슈는 좀 짧게 들어볼까요? 예,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민주당이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에서도 대체 복무 인정을 하는 거고요. 네. 이분이 옛날에 그걸 위해서 군대 안 가고 이제 감옥까지 갔던 사람이고요. 또 나중에 사면복권까지 다 받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슨 다른 사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별로 정직하지 못한 것 같고요. 이거는 시민사회에서 문제 제기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오늘 밤쯤 아마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네. 민주당이 좀 상당히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 의원님? 저는 뭐 법률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네. 정무적으로 보면 이거는 그 민주당 결정이 잘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병역 기피라고 하는 이 폭발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이건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컷오프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정무적으로 잘 판단했다고 봅니다. 네. 이건 좀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나 군대도 안 갔잖아요. 그분들이 병역 기피는 안 갔지만 기피는 아니지만 군대 안 갔으니까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제가 아까 언뜻 말씀드렸지만 좀 다른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민주당이 드러내놓고 말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병역의 의무, 그러니까 군대를 군필을 하진 않았지만 않았죠. 회피를 한 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이 사안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전혀 다르죠.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억지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오늘의 그 한 줄 논평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우리 아까 맨 처음에 하던 얘기입니다. 이 하태경 의원의 문제 제기는 사실은 타당해요. 그래서 이게 여론조사가 직접 선거 원칙에 좀 어긋나는 거고요. 착오 가능성이 있고 조작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른 수단이 없고 뭐 당원을 자꾸 동원하고 대의원들을 매수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이거 좀 곤란해요. 미국처럼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선거인단 등록을 받아서 한다든가 그냥 당원들이 투표권을 갖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여론조사 경선 그만하자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 관련한 거 말고도 여론조사 문제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네요. 네, 최 의원님.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막말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공천을 하고 나서 막말 자료가 막 나오면 그때부터 우왕좌왕할 일이 아니고 저는 그 막말 공천은 원천적으로 이건 검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한 줄 논평은 막말 공천 원천 배제해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